여기 55쪽에 오늘 이 내용은 오행의 여러 종류 및 속성 일람표 이래 놨습니다. 소설표. 이건 제가 말씀 다 드린 내용들이에요. 그죠? 이거 말씀 다 드린 내용들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외우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라요. 그 요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연계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로는 목화 토금수 오행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오행은 아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프린트물 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죠?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해를 어떻게 이제 이걸 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솔직히 뭐 이 분량을 어떻게 우리 다 외우고, 저도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외운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스스로 이해해서 이제 알도록 그래 했는데, 그래서 목이라 하면 밑에 어떻습니까? 목은 물질로는 나무 목자 썼으니까 나무다 또는 나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알면은 생각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 그죠? 생명의 첫 탄생 뭐 이런 걸 뜻한다. 그 나무. 그다음에 음양으로는 목에도 음양이 있고 화에도 음양이 있고, 그죠? 토에도 음양은 다 있다. 그다음에 수리로는 1, 2, 3, 4, 5, 6, 7, 8, 9, 0 해놨는데, 그죠? 요거는 지금 어디서 쓰여지냐면, 목의 개념은 이쪽 여기가 목입니다. 여기 이제 화죠. 여기 이제 이 금이죠. 자, 여기는 고정입니다. 제 그림은. 그죠? 고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혼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다른 자료에 보면 토가 동그라미 그림에 토가 항상 가운데 있습니다. 토의 위치는 중심점이라는 얘기예요. 상생상극에서 중심점이. 그 토, 우리 손가락에도 뭐 토가 가운데 있잖아요. 목화, 토, 금, 수거든. 그 여기 에너지의 양이에요. 목은 내가 최고다. 그러면 목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왜 이거거든. 또 그렇지만은 굵고 짧다는 엄지손가락들이 되게 보면 목의 성향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에너지가 그렇다는. 화는 목보다는 훨씬 더 잘한 상태예요. 그죠? 바른 소리 하죠. 너 바른 소리 나잖아요. 성격이 불같다는 얘기예요. 가운데는 움직이는 양적인 운동 속에는 가장 극이에요. 토가 원래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러시면 거기서 다시 음의 상태로 내려간다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화보다도 더 양인 상태로 토가. 양의 토. 그 다음에 그래서 중심에 있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잖아. 조절.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절하면 이제 금의 상태 다시 수렴하는 상태로. 목이 나오기 이전에 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수에서 나오잖아요. 본래의 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토는 자라왔다가 다시, 그래서 금의 에너지는 본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수렴하는 상태. 자라왔던 걸 거꾸로 돌려놓고 하는 그런 에너지. 그 수는 이제 본래들이 좀 돌아온 그런 이제 환경. 이제 이런 걸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토는 항상, 그래, 네모의 그림으로 위치적으로 볼 때는 양과 음의 상태잖아. 그죠? 목화, 금수의 중앙에 있는 게 맞다는 거죠. 중앙에. 양은, 그렇지. 이걸 양을 하나를 이야기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양은 하나를 말하고, 음은 갈라진 걸 말하고, 둘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음양교합이라면 이런 거거든요. 그래, 음양이 만나니까 음양이 변하니까 사상이 나온 거예요. 오는 가운데는 양과 음이 동시에 있잖아. 우리 토를 보고 양목화,
요 토가 있으니까 금수, 오행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음양이 변하는 것은 이래도 변하고 저래도 변하고, 우리 이래서 음과 양이 만나서 생명이 탄생하고 이거예요. 그죠? 생명이 자라서 어떻습니까? 다시 수렴하고 본래대로 돌아간다. 그 음양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1, 2, 3, 4는 지금 이야기하는 1, 2, 3, 4는 방위를 뜻합니다. 저거는 잘 안 쓰는 거예요.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저게 뭐냐면 우리 그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보시지 않습니까? 되게 이사할 때 안 보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 그래도 다 보잖아요. 보는데 그걸 볼 때 이제 1, 2, 목은 1, 2로 돼 있죠. 화는 3, 4로 돼 있고, 목은 1과 2, 3, 4, 5, 6 이렇게 돼 있죠. 7, 8, 9, 0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음력으로 쓴 거예요. 그죠? 음력으로. 우리 그 명리는 음과 양 그게 아니라 양력이 음력보다는 갭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양력이 정확해요. 날짜 차이를. 그리고 윤달은 음력에만 윤달 끼잖아요. 그리고 3년 지나고 나면 한 달씩 끼워 넣습니다. 그죠? 양력은 어떻습니까? 3년 지나봐야 하루밖에 안 끼워 넣었거든요. 그 갭이 많이 나. 달이 공전하는 거하고, 그죠? 우리 지구가 태양이 공전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음력으로 쓰기 때문에 하나의 신살로 보거든요. 나중에 중급이 아니라 한참 뒤로 가면 제 책에 실어놨습니다. 지금 55쪽에 요 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1과 2는 목에 소속돼 있다 이거예요. 3, 4는 화에 있고 5, 6은 금, 7, 8은 요래 돼 있는데 이거 음력날로 하는데, 그래서 이 태백살이라는 귀신이 1일과 2일에는 목 동쪽에 있다 이 말이에요. 동쪽. 그죠? 다시 말하면 목은 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루로 보면 어두움의 상태, 밤이잖아요. 밤. 하루로 보면. 1년으로 보면 겨울이지만 수의 상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물인 상태. 이 생명이 나와야지 저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상태, 겨울의 상태. 그럼 목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루의 상태에서는 밤이고, 태양이 뜨는 상태, 뜨는 쪽은 아침에 목의 상태죠, 목. 그래서 목은 아침에 해가 뜨는 서쪽에서 해 안 뜨죠? 동쪽에서 뜨는데,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그죠? 남쪽에 한 중간에 떴다가 다시 서쪽으로 기울이죠. 서쪽.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북쪽으로 이래 넘어간다. 근데 1, 2라는 것은 목에 있으니까 동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 2라는 것은 목이고 3, 4는 남쪽의 화라는 얘기입니다. 화방. 5, 6은 이 서쪽 금방, 금의 방향. 그죠? 서쪽. 그래 7, 8은 이 북의 방향. 그래 결국은 우리가 손 없는 날이 9일과 10일, 19, 20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날은 손이 없다 해서 이사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서는 1, 20만 원씩 더 받잖아요. 그죠? 90은 어디 있습니까? 이 중간에 하늘에 가고 방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일날, 10일날을 손이 없는 날이다. 귀신이 태백살이 없는 날이라서 이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날이 음력으로 9일, 10일. 근데 실질적으로는 음력으로 1일이나 11일이나 21일이나 22일이나 2일이나, 그죠? 이날은 이 태백산의 귀신이 이쪽에 밖에 없어요. 이쪽에 있단 말이거든. 그럼 내가 이사하는 날이 1, 2일이라 하면, 이 동쪽에, 내가 이사하고자 하는 방향이 동쪽이라면은 요 날은 피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3, 4, 5, 6이라면 동쪽으로 이사할 것 같으면 해도 돼. 다른 날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꼭 9일날, 10일날 잡아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 했는데 요거는 그걸 볼 때만 쓰여짐이에요. 그걸 볼 때만. 그럼 내가 이사하고자 하는 방향이
만약에 이 남쪽이라 내가 현재 있는 방에서 남쪽으로 이사를 해야 돼. 이사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쪽에 이사해야 된다면 무조건 9일과 10일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 하실 필요도 없다. 왜? 남쪽으로는 3일과 13일과 23일, 4일, 14, 24 이날만 남쪽에 태백살이라 그 귀신이 여기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만 피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지금 숫자는 요 쓰여짐이 딱 요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드린 거고, 그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또 의에 보면 중요하죠. 전부 다 이걸 보니까.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천간에는 갑, 을, 화는 병정, 이거 우리 이미 다 한 거예요. 그죠? 무기, 경신, 임계가 각각 오행에 양음으로 다 소속되어 있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지도. 그죠? 지지도 목은 인묘 일어났습니다. 그죠? 이걸 여기 해자리니까 항상 해자추 인묘진 사오미 신묘술 이래 있죠. 그다음 여기서 갑, 병, 정, 무기. 요렇게 돼 있잖아, 방이들. 자, 요래 돼 있다. 요 소속돼 있는 거죠. 돼 있죠. 그 이제 천간과 지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할 때 제가 프린트물 드릴 때 그 뒷장에 있었죠. 오행과 사상 할 때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지금 이제 안 외워도 아시잖아요. 요 정도는 아시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오음이라고 했습니다. 오음. 목은 어떻습니까? 오음은 기역과 키역,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화는 니은과 티귿, 리을. 화, 난다, 타라. 그죠? 맞죠? 그 다음에 톤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톤은 여기 보면, 자, 미음, 비읍, 요렇게 돼 있죠. 피읍까지 돼 있죠.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토는 이영혀시 토다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영혀는 수에 속한다. 이렇게. 내가 좀 이따가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소속돼요. 금은 시옷과 지옷, 치옷 이런 게 이제 이 금에 속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하면 우리 이름 지을 때 지금 여기 근거 있는 게 지금 자음들이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데 기역과 키역의 자음은 목의 오행이다. 세종대왕 해려본에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저도 공부할 때도 그랬고 할 때는 토는 이영혀시 토라고 다 그렇게 아마 독학하신 분들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이제 학교에서 연구하고 계속 이 명리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개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선생님들은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다 근거를 뒀습니까? 우리 한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글을 만들 창시할 때 그 당시에 이미 이 우리나라 소리글에 오행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명리학자들도 그렇고 이거는 성명학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 성명학에 이제 관계된 내용인데
그 미음, 비읍, 피엇은 전에는 수라고 했어요. 토는 이형이 이걸 바뀌어져 있었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 미음, 비읍, 피업이 토로에 돼 있었어요. 그러면 바꿔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안 지어줬거든. 그러면 그 오류를 인정하고 잘못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안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음은 지금 이렇게 배정돼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화는 니은디고 티가 니은이고 이렇게 배정돼 있는데, 책에 기록돼 있죠. 돼 있는데, 목의 기운이 약하면 목의 기운을 보강해야 되잖아요. 그럼 목의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목이 뭐냐에 따라서 목의 기운은 뭡니까? 저도 유튜브를 보니까 목의 기운이 약하면 나무로 된 뭐 이런 걸 하고, 또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서 생활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디다. 또 목에 밑에 보면 또 나옵니다. 목의 색깔은 뭐 청록색이라고 나오거든요. 청록색이라고 나오거든요. 또 화의 색깔은 불이 빨가니까 붉은색 이렇게 나온다니까. 화의 이 톤은 황색이죠. 황색, 그죠? 이 중국의 이 황제. 금은 또 흰색, 수는 어둡고 검은색 이런 게 나와요. 이런 나오는데 이제 이걸 다 같이 외워야 되는데, 이 목에 이제 기운이 약하면 뭐 청록색에 뭐 푸른색의 기운을 다 뭐 속옷을 입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과연 얼마나, 그것도 하나의 쓰는 거잖아요. 그것도 용 쓰는 거거든요. 용 쓰는 건데, 과연 목의 에너지를 내가 목의 에너지를 더 충족하고 용 쓰려고 하면 과연 그래 갖고 될까 이 말입니다. 여기 목의 에너지는 뭡니까? 목의 에너지가 가장 우리 자연에서, 지금 우리 자연 공부잖아요. 자연에서 가장 목의 에너지가 왕성할 때가 어디입니까? 언제이냐는 거죠. 목의 에너지가 나무한테 가서 목의 에너지를 찾겠습니까? 목의 에너지가 뭡니까? 목은 원래 뭡니까? 목의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성향이. 시작할 줄 몰라요. 놈이 일을 벌써줘야 돼요. 그걸 나무 옆에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기운을 얻겠습니까? 내가 청록색 반스 입고 뭐 속옷 입는다고 그게 내가 안 하던 그런 행세가 하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의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한 걸 내가 몸으로 계속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목에 에너지가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아침 시간이잖아. 아침 해 뜨기 전에, 아침 동쪽에.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쪽을 보고 멍 때리도, 그죠? 명상을 하더라도 일찍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뭔가는 일찍 시작하는 거잖아. 그게 내가 용서하는 거잖아요. 목이 없는 사람 꽤 열받습니다. 시작하는 에너지가 없어요. 누가 해줘야, 전을 펼쳐줘야 한다니까. 그래, 그 에너지를 그래, 뭐 파란색 옷 입는다고 해서 나무 옆에 가고 집안에 나무 키우고,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용서해야 될 그 기운을 얻을 수 있겠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가 보면, 목이란 그런 일찍 시작하는, 목이란 에너지가 그렇다 했으니까 그러한 환경을 내 스스로, 그게 용서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더 또 용서는 건 뭡니까? 이름을 또 개명하는 거라. 그 이름을 어떻게? 요게 자음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죠? 뭐 또 양이란 또 그 모음에도 아야, 오요, 뭐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양과 음이 있습니다. 그래, 음양을 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맞추어 쓰라는 거죠. 화가 없으면, 화기가
약하면 그 사람 성향을 또 어떻겠습니까? 화의 성향을 어떻습니까? 아까 내가 잠깐 말씀드렸잖아. 불같은 성향이다. 또 위에 보면 이 활은 잘 섞임이잖아요. 어떤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하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화가. 화라면 대표적인 우리 식상과 같아요. 육친관계에서는. 그냥 이 잘 섞임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대인 관계가 상당히 좋아요. 그 화가 없다는 건 어떻습니까? 그 반대적일 거 아닙니까? 화기가 약하면. 뭐 남자라면 또 이래 성격도 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화가 없으니까 또 못 그래요. 만약에 목까지 없으면 어떨까요? 이 사람 굉장히 낯가림 하겠죠. 그죠? 어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화가 없으면 그나마 화의 성향을 용서라. 그럼 화에 빨간 옷 입고 빨간색 뭐 하고 그러면 내가 화의 성질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한다고 해서 막 화의 성향이 나오겠어요? 조용하다가 괜히 일부러 성도 막 내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화끈하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언제 뭐 대낮에 많이 활동해라. 여러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낮에 내가 막 돌아다니면 이 사람도 인사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자꾸 그러한 모양새를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가 이 몸에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화에 좋은 운기가 딱 맞으면은 내가 낮에 많이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했던 그로 인해서 내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용서는 건데. 그럼 빨간색 뭐 차고, 빨간색 속옷 입고, 유튜브 보면 내도 봤거든요, 몇 분을. 진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진짜로 그것보다는 효과가 어느 게 더 있겠다는 거죠. 그죠? 하기사 뭐 부적도 빤스 고무줄에 끼야 되겠는데, 그래 생각해보면, 그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화의, 이 오행의 기운들이 어느 시간대에, 자연이니까, 그죠? 어떻게 활용하는 게, 우리 몸속 활용하는 게 가장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더 용서하는 게 뭡니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름으로. 이렇게 니은이 들어가는, 모음이 들어가는 것,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리고 목화가 양의 기운이 약하더라. 남자한테 좀 이 숫기가 없어갖고 좀 그렇더라. 그럼 이름을 기억 이걸로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짓습니다. 요즘은 개명 많이 하잖아요. 개명도 잘해줘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우리 스스로도 이름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아이들은 예쁜 이름들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뭐 그거는 저거 부모들을 위한 것이고 내 자식의 아이 이름은 야 팔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야가 잘 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지가 듣기 좋아야 되거든. 그럼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함이에요? 지 위함이잖아. 그죠? 지금 세상은 이제 그런 세상이더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주변에서 예쁘게 지어주세요. 저는 안 줍니다. 네가 지었나? 아, 그럼 너들 해라. 나는 학문은 이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긋나기는 내가 지어줄 수 없잖아요. 안 지었으면 안 지었지. 그거 내가 돈 몇 푼 받는다고. 나중에 무슨 원망 들어요. 그러잖아요. 학문을 하는 사람인데. 그죠? 그럼 아니면 아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끝맺음을 하면서 예쁘게는 지어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마 요건 이제 학문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요래 하는 게 아이한테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제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자음은 이렇다. 이렇게 소속돼 있다. 그죠? 요걸 이제 쓰임이 이름 짓는데 쓰여지더라. 그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 모음은 없습니까? 예. 모음도 모음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행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음양으로 음양으로. 아야, 오요는 양이고, 그 외에는 음이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 수오행 해놨죠. 목은 38, 책에, 화는 27, 그죠? 토는 5와 0이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은 49, 16,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목은 뭐죠? 원래 수가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이 오행의 수는 이 수의 가장 근원
수의 가장 또 생각이 안 나노. 제가 지난번에 말씀 금방금방 오셔야합니다. 여하튼 목은 3과 8이 3과 목은 수로 하면 3과 8을 뜻하고 그래서 38목이라 합니다. 화는 2와 7이죠. 2와 7. 토는 5와 0으로 되어 있죠. 5와 0이나 뭐 10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은 어떻습니까? 3, 2, 5, 4, 9죠. 4와 9. 그럼 수는 1과 6입니다. 요게 어떤 수의 제일 근원인 하도라는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하도라는 그림에. 그래 하도와 낙서 이야기했죠. 그 도서관이 거기서 유래됐다고. 근데 거기 이제 하도에 보면 요 그림을 점이 하나로 찍혔습니다. 점으로 하나 찍혀 있고 하나에다가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찍혀 있고 반대로 여기 이제 음양으로 해서 그죠? 양으로 이제 음양이 만나서 생명수가 탄생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북쪽은 여기 아까 이제 그 개운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용선단맥에서 이 얘기 이래 합니다. 자, 수기운이 부족하고 수 에너지를 더 보충하고 용서서 채우려고 하면 숫자를 1과 6을 써라 이런 얘기예요. 1, 6 수를 써라. 그 다음에 수생목이다. 수생목의 에너지를 내가 더 좀 채워야 된다. 그죠? 그러면 1, 6, 3, 8을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 여기 비밀번호 보통 4자리씩 안 합니까? 그렇게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수를 쓰고 그래서 이 숫자들이 각각의 오행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위는 이제 아시겠죠? 왜 이쪽이 목방이냐는 거죠. 왜 이곳이 목의 방향이고 자 원래가 북쪽이라 하면 그죠? 북쪽이라 하면 우리 지도상에도 보면 북쪽은 어떤 저 위쪽에 북쪽이 돼요. 지도상에는 근데 그림을 못 그립니다만은 뭐 위에 있나 뭐 이래 있다면 여기가 북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동쪽이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북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동이죠. 반대쪽이 서쪽이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이 그림은 수의 에너지가 낮다라는 거, 기운이. 수의 기운을, 이 오행의 기운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립니다. 수의 에너지를 하면 착 가라앉아 있다. 또 조용하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려놓는 거라. 어둡다. 보이지 않는 곳이다. 그 수의 방향은 그래서 북쪽이다. 북쪽은 어둡다, 껌껌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것과의 관계를 짓지 말고 이것도 관계 지어도 관계 없습니다. 왜 이제 이것도 나중에 내가 기회 되면 설명도 한번 드릴 수 있겠지만 북쪽이라 하면 옛날에는 이 북쪽은 지금 우리도 보면 제사 지낼 때도 이 병풍을 치잖아요. 북쪽은 그냥 뒤쪽 저승이 사는 곳 뭐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황제 기준으로 하죠. 한양에서 본다 하면은 우리 한양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남쪽을 보잖아. 그럼 이쪽은 후면 뒤쪽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쪽, 뒤쪽. 그죠? 이건 앞쪽이죠. 앞을 바라보는 거. 그 뒤쪽에서 앞을 바라보니 왼쪽이 어떻습니까? 왼쪽이 동쪽이죠. 그죠? 왼쪽이 동쪽, 색깔은 청록색.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왼쪽이 되죠. 왼쪽은 좌청룡. 그죠? 그리고 오른쪽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그럼 오른쪽이지만 오른쪽의 색깔은 흰색이잖아. 그죠? 그죠? 우백호. 이거는 붉은색 주작. 그죠? 검은색 검을 든 현무. 이제 나오는 거이죠.
이렇게 이제 색깔을 봄에 왜 봄이 태양이 뜨는 쪽이에요. 목은 우리가 여기 보면 임묘지는 언제입니까? 인이 언제입니까? 입춘이 있는 달이에요. 입춘. 그리고 입춘이 있는 달이고 입춘이 시작이 돼야 비로소 봄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봄이 시작되는 거, 한 해가 시작되는 거. 그래 목이라는 에너지는 무조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봄에 어떻습니까? 천지가 파릇파릇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동쪽에 태양이 뜨는 쪽이지만은, 그죠? 또 1년에 시작하는 쪽이고, 태양이 뜨기 시작하는 쪽, 1년에 시작하는 쪽, 1년에 봄은 어떻습니까? 전체가 파릇파릇하다가 청록색, 짠디밭이, 그죠? 화는 어떻습니까? 태양이 중천에 있을 때, 하루 중에도 대낮에 밝을 때, 근데 활동을 가장 많이 할 시기, 그런 시기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이쪽 쪽에는 색깔이, 우리 색깔로서는 이제 붉은색. 그래놨습니다. 붉은색. 이제 이렇게 이 오행과 그 방위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관계에서 이 색깔을 같이 부여를 해놨습니다. 이게 오방색, 우리나라의 고유 옛날부터 오는 그 오방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모르겠는데 제 조카가 지금 중학교 한문 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명절 때 올해가 무슨 해라 하더노 하기네 계면전이니까 그죠? 뭐 검은 토끼라 합디다. 왜 그런지 아나? 내가 물었어요. 모르는데. 네 한문 선생인데 지금 그것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안 배웠대. 이거는 우리가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어떤 이 고유 오방색, 이 철학적 관계잖아요. 우리 성리학에서 뭐 그런 어떤 인문학적 관계에서 내려오는 거고, 한학적 관계와는 또 별개인가 봐요. 그래서 그 오방색의 요 방위에, 이 5개의 방위, 중앙까지 방위에 색깔이 정해져 있다라는 걸 요 천간의 글자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해 줬어요. 천간에 10개 글자, 갑과 을은 뭡니까? 목이잖아. 갑과 을은 색깔로 따지면 청록색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그래서 원래는 개가 천간에 개가 들어갔으니까 개는 뭡니까? 수잖아, 수. 수의 색깔은 검은색이죠. 그럼 검은색. 그럼 묘는 토끼잖아요. 묘는 토끼잖아. 그래 검은 토끼. 그죠? 내년에는 그러면 또 갑이란 글자잖아. 내년에는 갑진이잖아. 천간이 끝나고 이제 갑으로 오잖아. 그죠? 임계 끝나서 갑으로. 내년에는 그나마 갑과 묘 다음에는 진이잖아. 갑진년이 되는데 갑은 무슨 색? 목에 청록색이잖아. 그죠? 청록색이니까. 그죠? 청록색인데 진은 용이죠. 용. 그럼 용.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요? 청룡의 해도. 그죠? 이게 이제 이런 관계에 이제 이 오방색이 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쉽잖아요. 쉬운 건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자, 오방위는 이제 이미 다 아시고, 그죠? 오상, 인, 예, 신, 의,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무슨 말이고 하면, 목은,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 어질다. 측은지심이 있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목기가 강한 사람,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직진적이지만은, 그죠? 굉장히 역동적이고 막 활발하고 이런 거지만은, 측은지심을 가지고 굉장히 인자한 성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화는 뭡니까? 화는 예의죠, 예의. 화는 예의다. 화는 성향은 어떻다 해서 화는 성질이 불같다라고 안 했습니까? 불같이 팍팍 거리지만은 그 사람 기본적 소양은 예의를 중시한다. 이런 거예요. 지 성질이 뭐 콱 해도 예의 없으면 안 된다. 예의를 중시한다. 이런 거고. 그 다음 톤은 어떻습니까? 신의를 중재하는 그런 기본적 에너지다. 그래서 신의를 중요시한다. 근데 모임에서 가서 총무를 누가 시키고, 만약에, 그죠? 그런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많잖아.
그러면 토기가 많은 사람, 토일간자들 시키면 잘합니다. 자, 그 사람도 신의를 중시하거든. 신용 이런 거거든요. 신용. 그다음 금은 의리. 금이라 하면 이 사람들이 가장 특징이 뭐고 하면 끊고 매점을 참 잘합니다. 지나친 끊고 매점 때문에 의리를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의리를 중시합니다. 딱 지나가면서 보면 얼굴에 각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분명히 금기가 끊고 매끄면 확실하거든요. 그렇지만 의리를 중시합니다. 의리 하고 이거 하면 그 사람들 좋아합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그렇게 끊고 매점 확실하고 하지만서도 의리를 중요시한다. 끊고 매점을 확실하고 막 그런 게 어떻습니까? 쇠 냉철하잖아요. 성품이 냉철하거든. 그러면서도 의리를 중시한다. 이래 보죠. 그다음에 수는 지혜 해놨어. 지, 그죠? 지라는 수가 조용하다 했잖아. 밤이다, 겨울이다, 그죠? 그때 뭐 합니까? 그때 몸을 쓰지는 않잖아요. 수란 지혜를 뜻한다. 그죠? 수기가 있는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이 머리가 좀 좋다라고 이래 생각을 좀 많이 한다. 지나치면 오만 잡생각이 많아가지고, 그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수란 어쨌든 지혜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계해서 요거 이제 암기하시기 좋도록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이제 절기로는 봄, 여름, 요 4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시겠고, 그 다음에 요 시간으로 보면은 아침, 목은 아침 시간이죠. 해 뜨는 시간. 그 다음에 화는 낮에 대낮의 시간이고, 그죠? 그 다음에 금은 저녁, 이제 오후, 저녁으로 넘어가는 시간이고, 수는 어두운 밤의 시간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악, 풍, 열, 섭, 조, 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1, 2월 달은 풍 해놨습니다. 그죠? 목은 풍, 바람달, 이래 하기도 하죠. 풍. 그 다음에 이 화는 이제 열이 뜨겁다, 열이 많다, 이런 거고, 토는 이제 이 습하다고 해놨는데, 금은 이 조한 거고, 겨울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수는 차갑습니다. 수는 겨울이니까 춥죠. 그래, 계절적으로 보면 가장 차가울 때라. 수는 차가운 곳이고, 수에. 그 다음에 화는 뜨겁죠. 뜨거운 공간이고, 여기는 동쪽은 어떨까요? 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람이기도 하지만 수기가 포함되어 있어 습하다. 그죠? 요 금은 건조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만약에 여기서도 보면 화기와 금의 기운이 약하다라고 하면 뜨거움과 건조함이 약하다는, 상대적으로 이게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습함이 지나치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이쪽이 이제 약하다면 뜨거움과 건조함이 너무 말랐다, 메마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밑에 보면 오미, 맛도 있고, 색깔은 제가 말씀드렸죠. 오색은, 목은 청색이고, 화는 뭐 빨강색이고, 토는 노란색이고, 뭐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고, 오미, 신맛, 선맛, 단맛, 매운맛, 짠맛. 요 관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밑에 이제 오장은, 목은 간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장. 그 다음에 화는 심장. 그죠? 심장은 뭡니까? 뜨겁다. 그죠? 화, 심장. 그 다음에 토는 비장, 위장, 비위, 가운데. 토가 중앙이잖아요. 그래, 우리, 오장육부의 가운데, 비위를 말해, 위장을 뜻하고, 금은 대장과 폐대. 그죠? 그래서 금은, 폐는 뭡니까? 폐는 호흡기를 말하죠. 그래서 금기가 약하면 호흡기가 약하다. 그래서 감기도 잘하고 피부도 건조하고, 그죠? 건조하다 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그러면서 변비도 잘 올 수 있고, 이제 이런 거예요. 약하니까. 그다음 수는
신장 방광을 뜻한다 이런 거예요. 신장이 뭡니까? 신장 결국은 우리 생명수를 그저 이 관장하는 기관이라 해요. 그래서 신장 수기가 약하면서 바둑판에